제7대 대구시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의장,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아직 설치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많습니다만 정수기처럼 집에서 대여료만 내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젯밤에는 곳곳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가 일부 지역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구름의 양에만 차이가 있을 뿐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도 31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제2일 제7대 대구시의회가 출범하는데요.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선 의원인 이동희 의원과 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3선의 도재준 의원, 3대 4대 의회 때 시의원을 지낸 뒤 10년 만에 다시 의회에 입성한 3선의 김창헌 당선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는 3선의 김의식, 정순천 의원, 재선인 박상태, 김원구 의원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을 놓고 관행대로 선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능력 위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과열과 대립 양상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를 이상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상선, 재선 그런 의미를 자꾸 다른 내부에서 자꾸 상선들이 자꾸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패널링 비슷하게 오히려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선거 이후에 후유증으로 사실상 좀 눈에 안 보이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일 좀 걱정스럽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벌써부터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물밑 협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7대 대구시 의회는 신임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출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조와 의회 본연의 견제와 비판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의장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을 채용하기 위한 합동채용설명회를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이전을 마쳤거나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9곳과 영남대, 경북대 등 지역의 14개 대학이 참가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채용 요강을 발표하고 채용 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지역 대학생과 1대1 취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편 설명회에 참가하는 9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659명이고 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51명을 지역 대학생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1일에 실시한 2014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의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의 평균 응시율은 70%로 지난해 50.2%보다 많이 높았고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운전직은 75%의 응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출신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시설직은 6명 모두가 응시해 응시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4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최종 합격자는 면접을 거쳐 8월 18일에 발표됩니다.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친환경에다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지만 이 설치비 부담 때문에 선뜻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정수기처럼 집에서 대여료만 내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신정희 씨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5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요금도 20만 원이 넘었지만 지난해 12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5만 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매달 300kWh 정도씩 직접 전기를 생산하면서 누진세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6월달 고지서는 1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요금 고지서예요. 그러니까 많이 절감이 되는 편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태양광 대여 사업에 신청하면 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주고 가정에선 월 최대 7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7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은 임대료를 내고도 7만 원, 21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은 1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800만 원가량의 설치비는 가정에서 받는 임대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포인트를 받아 충당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쪽에는 굉장히 그 정부 지원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그 민간 단체나 이런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해야 하는 가운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주택 가치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반드시 에너지 성능을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표시함에 있어서 모든 건축물이 그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가치가 결국에는 건축물에도 그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 대신 자생적인 소량 생산, 소량 소비 방식이 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25 전쟁에 징집됐던 소년병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소년 소녀병 전우회 박태승 회장 등 5명은 지난 13일 국방부, 국회 등을 상대로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방기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중 국방부 장관이 청구인들을 강제 징집한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아동권 등을 침해한 것도 위헌이라며 강제 징집 탓에 아동의 권리 등을 침해한 상태에 대해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국회 부작위 역시 위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박태승 회장은 6.25 당시 17살에 불과했지만 고향인 경산에서 소년병으로 입대해 전쟁을 겪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경북도 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 29,600여 명과 고등학교 2학년 24,600여 명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을 평가하고 사회와 과학 시험은 중고등학교 20개 학교를 표본으로 정해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와 보통, 기초와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해 9월에 학생들에게 통지되고 학교별 평가 결과는 3단계로 나눠 11월에 학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우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량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 개량의 첫걸음은 좋은 시숫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비 시수소로 선발된 한우입니다. 사료급여를 비롯해 모든 사육 과정이 전문 인력의 관리 아래 진행됩니다. 체격과 몸무게를 측정하고 개체별 고유 식별 번호도 부여해 혈통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시수소는 약 12만 개, 소 두수로는 3만두에서 5만두의 암소인데 수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개량의 기본이고 이런 엄격한 사육을 거쳐 선발된 예비 시수소 가운데 다시 선별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1년에 30마리 정도가 최종 시수소로 선발되는데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최근 10년간 모두 10마리가 선발됐습니다.
이 중 지난 2008년 선발된 586C 수소는 후대 한우 2만 1000여 마리의 약 30%가 최고 등급인 2+1 등급을 받아 역대 최고 시수소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12의 보증시 수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는 지난 30년간 개량 사업으로 체중이 2배 이상 늘고 육질이 고급화됐는데 좋은 시수소 선발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7개 지도 단속반을 꾸려서 다음 달 8일까지 음료, 얼음 제조업소와 행락지 주변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지를 돌며 지도 점검을 합니다. 무신고 제조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냉면과 육수, 음료, 얼음, 팥빙수 재료 등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검사도 할 예정인데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을 상습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경북도 내 세무공무원 380여 명을 투입해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등 최신 장비와 세무 행정력을 대거 투입해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윤태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친숙한 정부기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등 그 농산물 그 안전성 관리 조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공급되도록 해주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원산지를 단속을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현장 농정의 기관이기 때문에 안양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현장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첨단의 그 시험 분석 장비도 갖추고 있고, 또 사무 공간도 넓고 이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농산물의 안전, 품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경북의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8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성 분석도 지원해주고, 수출국의 그 어떤 분석 기준 자료도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지금 함으로써 경북 농산물이 수출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비록 인원은 적지만은 여러 가지 업무 스펙트럼을 볼 때 지역의 인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농촌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사이촌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의 어떤 그과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농업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는 세계 인류의 그 농식품 품질 관리 기관으로서 이렇게 우뚝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경북의 농업도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먹거리 안전도 더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경진대회가 다음 달 26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기계와 금속 4개 직종으로 나눠 펼쳐지는데 참가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받습니다. 직종별 1위, 3위 입상자와 입상자 2명 이상을 배출한 중소기업은 단체 표창도 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지난해 문화예술진흥사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문화재단 가운데 서울과 대구문화재단 2곳뿐이고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문화재단은 내년도 중앙기금 배분에서 우위를 점하게 돼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울진 해안도로 항구 복구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해안도로는 동해안 연안 침식으로 반복적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 해안도로는 울진군에서 군도로 지정 관리해오던 것을 지난 95년 지방도로 승격해 경상북도가 직접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가 일부 지역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지역은 서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종일 구름 많겠고요. 또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구미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 지역은 현재 17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울진은 한낮에도 21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